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상실감, 무기력,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에 이제 댓글들을 쭉 올려주시는데, 그 댓글이 1년 전 동영상, 3년 전 동영상에 댓글을 올리셔도 쭉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오죠. 그 사연들을 이렇게 다 제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읽습니다. 읽는데 어떤 한 분의 댓글이 이분의 댓글을 토대로 이분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댓글을 보고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댓글이 없어졌어요. 아마 지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으세요. 많진 않지만 계십니다. 댓글을 쓰긴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노출되는 것 같고, 혹시 이 내용을 보면 자기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서 지우시는 분들 들어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마음에서 지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요점만 추려서 그분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점만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분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반려동물을 이제 오랫동안 키우신 거죠. 아는 지인이 반려동물의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뭐 그닥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새끼를 이제 키우게 된 거죠. 눈도 못 뜨는. 그래서 한 15년간을 이제 같이 반려동물과 같이 잘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반려동물이 이제 결국은 15년이면 좀 긴 시간이잖아요. 동물에게서는.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에게.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우울증도 있고 그 펠로스 신드롬,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합쳐지면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상실감이 너무나도 크고 매일매일 울기만 한 그런 삶을 계속 사시다가 극단적인 선택,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몇 번을 생각을 하고 힘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하시면서 저희 동영상,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귀하고 귀한 댓글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계시면서 이제는 웃기도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맞서서 살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감사한 댓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행복이 먼저다의 아주 중요한 그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어떤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이 소통의 SNS 장에서 너무나도 공공하고 힘들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 도움을 준다는 사람들이 힘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기운 내! 너보다 못한 사람들 많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죠. 힘내! 아유, 다 그럴 수 있어. 힘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너보다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사람들 많아. 힘내!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15년간 같이 반려동물이 같이 그렇게 즐겁고 잘 지냈던 반려동물이 죽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오고 이랬을 때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상실감이 들겠습니까? 그럴 때 이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렇게 팍팍 와닿지 않는 거죠. 뭐 힘내기 싫어서 힘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하라. 이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련을 세게 당하잖아요. 시련을 세게 당했는데 자, 내일부터 이제 그 사람을 잊어야지 잊어집니까?
책을 봐도 얼굴이 떠오르고 음악을 들어도 떠오르고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극복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너보다 더 심하게 헤어진 사람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 뭐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실연을 당했을 때도 큰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도 혹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때도 이 심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이렇게 힘내 뭐 이런 말들이 더 구석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힘내 뭐가 네가 힘을 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힘을 안 내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상실감이 들기 때문에 내 잘못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자책, 더 구석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물론 고민하고 도와준답시고 얘기를 하는 말들이지만 그런 말들을 쭉 보면 다 본인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힘을 내지 못해서, 내가 어리숙해서,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더 힘들구나. 그러면서 더 구석으로 몰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삶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삶에 무기력해지지 않겠어요? 상실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15년간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 앞에서 재롱을 떨고 나를 웃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 반려동물이 생각나고 또 울음이 쏟아지고 또 상실감이 들고 또 그 반려동물이 생각이 나고 그런 힘든 상황을 계속 겪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웃음을 찾으시고 세상에 맞서서 사시려고 하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너무나도 감사한 댓글이셨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뭐 저도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한 15년간 같이 뭐 완전히 가족이죠. 가족 같았던 반려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동물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 이름을 딱 얘기를 하면 아직도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짠하게 느껴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두 분 다 생존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돌아가셨는 부모님,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돌아가신 분 그 모습을 딱 생각하고 그때 생각이 나면 아직도 가슴이 이렇게 찰하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메인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15년간 이렇게 살아는 반려동물 생각날 때 그리고 또 구석에 몰려져 있는 본인 자신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본인 자신에게 15년간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재롱 떨고 웃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던 그 반려동물이 생각이 나면서 더 우울해지셨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그 삶은 태어나서 살면서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을 참 두려운 존재지만 뭐 다시 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이 해줬던 반겨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 앞에서 재롱을 떨고 나를 웃겨주고 내가 우울한 마음을 좀 이렇게 업되게 만들어줬던 그 고마운 존재 그 존재가 그때 반려동물이었는데 그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재롱 떨고 웃겨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죠.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되는데 사람한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항상 재롱 떨고 우리를 웃겨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뭐 그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일심동체, 물론 일심동체입니다만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만 그래도 남이잖아요. 남. 내가 아니면 남이기 때문에 자식들 항상 우리에게 반겨주고 위로하고 우리를 웃겨주고 뭐 어릴 때야 그렇죠.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바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반려동물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따르잖아요. 우리를 위로하고. 근데 그런 반려동물이 떠났을 때 그런 존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반겨주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존재가 누굽니까? 엄청난 파워로 우리를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많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 자신이고 본인 자신을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힘들었을 때 주저앉고 싶고 두 손을 놓고 싶을 때 격려하고 힘을 보태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울고 싶을 때 웃게 만들어주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파워풀한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 자신입니다. 고단한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가장 진심으로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 누가 해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고 더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15년간 가까이 지냈던 그 귀하고 귀한 반려동물, 이제는 떠났지만 그 반려동물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던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거죠. 그 일깨워 줬는 그 반려동물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일깨워 줬는 나를 반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줬고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스스로를 떳떳하게 위로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최선을 다한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 못해줬던 본인 자신이 이제는 없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대화명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어떤 한 분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135kg였던 몸이 오늘 59kg가 됐습니다. 57kg인가 59kg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그분의 댓글이 생각이 나네요. 139kg에서 57, 59kg로 오늘 줄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라는 댓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의 댓글을 읽고 이분 참 대단하시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또 생각났네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스럽다.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격려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반겨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웃기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139kg에서 59kg까지 살을 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우울감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것도 바로 본인 자신이고, 상실감에 빠져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활력을 찾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본인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상실감, 무기력, 무의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실감 들 때 있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본인 자신을 보면서 상실감, 무기력, 무의미가 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다시 격려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본인 자신을 존중하고 본인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것이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월요일이 되는군요. 월요일,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아무쪼록 월요일 활기차게 이번 주를 시작하셔서 처음이 잘 되면 끝이 다 좋잖아요. 그래서 2021년 첫 주 월요일 아주 활기차게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